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보살핌이 당연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뒤에도 부모는 여전히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직장 생활은 괜찮은지 알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자식들에게는 종종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의 표현이지만 자식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때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적당한 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0대의 이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들 덕분에 자식들이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떠난 뒤 찾아온 적막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재훈과 그의 아내 지연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요즘 밥은 잘 먹고 있나? 손주는 잘 크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연스럽게 전화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였습니다. 지연아, 아침은 먹었니? 우리 손주는 오늘도 학교 잘 갔어? 같은 가벼운 질문들로 대화의 문을 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으로 시작한 전화가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친정어머니처럼 챙겨주는 시어머니의 관심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지나치게 반복되자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과 중 또는 피곤한 밤 시간에도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피할 수 없는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남편 재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 너무 자주 전화하세요. 가끔은 하루에 3번씩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훈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가 그게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 그냥 외로우신 거지.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나도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지연은 재훈에게 시어머니와 대화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미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손주와 가족을 돌보고자 애썼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할머니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며느리의 감기 소식을 들은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배즙과 따뜻한 죽을 싸들고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마주한 지연은 깜짝 놀랐지만 차마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아휴,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다니 몸 잘 챙겨야지. 이거 내가 손수 만든 배즙이야. 손주는 괜찮니? 지연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은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자 할머니는 오히려 이런 만남이 며느리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녀는 꾸준히 며느리에게 연락하고 손주와 관련된 일로 자주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반응은 점점 단조로워졌고 대화는 짧아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요즘 일은 어때? 손주는 학교 잘 다니고? 재훈은 짧게 대답하며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이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뭐?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집에 오시면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재훈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행동이 부담으로 여겨지고 그 결과 아들 부부가 자신을 멀리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그녀는 간신히 눈물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도 번호를 누르지 못하며 갈등했고 창밖을 보며 손주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저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건데.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죠? 죄송해요. 요즘 많이 바빴어요. 다음에 시간 내서 꼭 뵐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순자 할머니에게는 반가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급했나 봐.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면 되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을 너무 가까이에서 붙잡으려 할수록 그들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의 살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관계를 서서히 회복시키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임을,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프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자 할머니가 놓쳤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 재훈을 위해 젊은 시절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재훈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원하는 학원에 보내기 위해 새벽마다 채소를 다듬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재훈이가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헌신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훈과 그의 아내 지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잦은 연락과 도움은 애정의 표현이라기보다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은 때로 자식들의 자유를 빼앗고 숨막히게 만드는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아들 재훈의 가족을 생각하며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고 점심시간에는 손주에게 먹을 간식을 챙겨야 한다며 식료품점에 들렀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재훈 부부에게는 과도한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처음엔 어머니의 전화에 정성껏 응답했지만 점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실까? 바쁜 일과 중에 전화를 받을 여유가 없는데도 계속 전화하시는 게 부담스러워. 지연은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재훈 역시 어머니의 잦은 연락을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괜히 속상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어머니의 연락은 계속됐고 그와 동시에 재훈 부부의 불편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사랑의 표현,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부담이었던 것이죠. 이순자 할머니는 종종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아들 집에 가져갔습니다. 너희가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아. 이거 받아두고 필요하면 또 말해. 그녀의 눈에는 정성이 가득했지만 지연은 이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잘 해먹고 있어요, 어머님. 이렇게 자꾸 챙겨주시면 제가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감정이 피어났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어머니의 선의는 며느리에게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더 맛있어. 손주가 요즘 말랐다니 음식을 더 잘 챙겨줘야지. 아들 퇴근 늦는다며? 지연아, 그럼 더 신경 써야지. 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사랑의 충고라고 생각했지만 지연에게는 하나하나가 부담스러운 요구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재훈과 지연은 가정을 꾸리고 서로의 방식으로 삶을 설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자 할머니의 지나친 관심은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걸까?
재우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제공하는 도움은 감사했지만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까지 간섭받는 느낌은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재우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엄마, 괜찮아요. 우리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있어야만 아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챙겨야 하지 않겠니? 너희는 아직 많이 부족하잖아.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자신이 그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재훈과 지연은 어머니의 말 속에서 신뢰보다는 불신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걸 왜 믿어주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특히 이순자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선의로 던진 말들도 지연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의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순자 할머니는 지연아, 손주가 너무 편식을 하잖아. 내가 더 신경 써야지. 어른이 돼서 그런 건 책임감이 부족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아이들은 다 이런 걸 좋아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반박했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옛날 방식이 더 낫다며 며느리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갈등이 쌓여 지연은 점점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많아졌고 방문을 미루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을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손수 만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이번에 반찬 많이 해놨어. 명절날 가져갈게. 내가 요리할 필요 없으니 다 맡겨도 돼. 그러나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번 명절에 여행을 갈 계획이라 뵙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행이라니? 명절에 가족을 버려두고 여행을 간다고? 너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강요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은 이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연 역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그들의 독립성을 해치고 스스로 설 자리를 빼앗는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려 했지만 자식들과 며느리는 그 사랑을 통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갈등은 결국 가족 간의 거리감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앞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여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적당한 거리가 왜 중요할까요? 부모와 자식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하고 자식은 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부터는 관계의 형태가 달라져야 합니다. 독립한 자녀에게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꾸려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삶을 설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면 자녀들은 자신이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인 자녀라면 더더욱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잦은 연락을 하거나 조언을 가장한 간섭을 계속한다면 자녀는 점점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 부모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며 지나친 조언이나 간섭을 한다면 자녀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부모로부터 더 멀어지려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적당한 거리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녀의 결정을 비판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내린 결정을 부모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낄수록 자녀는 부모를 향한 감사와 애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과도한 관심이 불러오는 문제들. 부모의 과도한 관심은 처음에는 자녀를 위한 선의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관심이 지나치게 반복되면 자녀들에게는 통제나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건 잘못됐다는 식의 의견을 자주 전달하면 자녀는 부모를 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주는 조언이 옳더라도 자녀는 그것을 강요로 받아들이며 더 큰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자녀는 자신만의 공간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 멀어지려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자 할머니께서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다 말고 멍하니 앉았습니다. 아들 재훈과의 통화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던 걸까? 그녀는 김치 냄새가 퍼지는 부엌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멀어지려고만 하는 거지? 김치를 무심히 뒤적이던 그녀는 문득 친구 미숙이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미숙이는 얼마 전 애들한테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답이야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미숙이의 말을 콧방귀 끼며 흘려들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라 그게 대체 뭘까? 1. 연락의 빈도를 조절하기로 결심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연락하면 내가 싫어질까? 고민 끝에 그녀는 전화를 거는 대신 메시지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재훈아, 오늘 하루도 힘내라. 엄마는 괜찮으니 내가 바쁠 땐 굳이 답 안 해도 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왠지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며칠 뒤 재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요즘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편하네요. 그 한 줄의 문자가 할머니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시작이겠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해 봐야겠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하며 연락의 빈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2. 감정 대신 공감을 연습하다. 며칠 후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순자 할머니는 당장 아들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해결해 주려 하면 애들이 또 부담스러워 하겠지. 대신 할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손주는 괜찮니? 많이 속상했겠다. 재훈은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다행히 금방 풀렸어요. 제가 잘 이야기했어요. 이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더 신경 써야지라고 말했을 테지만 이번엔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래, 내가 잘 이야기했으니 잘 해결됐을 거야. 힘들었겠다. 그날 통화는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재훈의 목소리는 가벼워 보였습니다. 공감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 할머니는 요즘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재훈이도 자기 가족이 있으니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건 옳지 않지. 하지만 내 하루는 너무 무료하단 말이야. 뭘 해야 할까? 그러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새로운 요가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요가 수업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네.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 그녀는 같은 반에 있는 박 여사와 봉사활동도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재훈이한테 집착했던 건 내 삶에 다른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이었구나.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과 취미생활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쏟던 관심이 분산되었습니다. 4. 특별한 순간에 집중하기. 며칠 후 재훈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손주 생일인데 오실 수 있죠? 그 말에 이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다니. 그녀는 손주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재훈아, 요즘 내가 요가도 다니고 봉사도 시작했어. 덕분에 엄마도 재밌는 일이 많아졌네. 재훈은 할머니의 밝은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서로를 위한 새로운 관계. 그날 이후로 이순자 할머니와 재훈 부부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연락 빈도를 줄이고 자녀의 삶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신 그녀의 하루는 새로운 활동으로 가득 찼고 자연스럽게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편안하고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녀들에게 도움을 강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뀌어 다행이야. 그녀는 혼잣말로 웃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력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연락 빈도를 조절하고 감정보다는 공감을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작은 변화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때로는 조금 멀어지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큰 사랑이야. 이순자 할머니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며 자녀들과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관계를 새롭게 개선할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